안녕하세요. 관동별곡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배운 내용은 1행부터 37행까지 봤고요. 자, 서사 1행부터 15행, 관찰사로 부임하고 관내 순시하는 거, 자, 순력하는 게 나왔었습니다. 순력이라는 거는 관찰사가 자기 관할 지역을 이렇게 돌아보는 거, 그런 거를 순력이라고 하는데, 그게 서사 부분에서 나왔고요. 본사 1에서는 이제 금강산으로 갑니다. 금강산에서 제일 먼저 만폭동 폭포의 모습을 보고요. 그 다음에 금강대 위에 선악을 보면서 도선적 풍류를 느끼는 부분, 그리고 27행부터 37행까지는 진월대에서 이제 산봉우리들 모습 보는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왔죠. 자, 오늘 배울 내용은 38행부터입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38행 개심대 고티어 올라. 자, 개심대에 다시 올라. 고티어는 다시예요. 자, 여기서 다시라는 거는 뭐 올라갔던 데를 또 올라갔다. 뭐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아까는 다른 데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개심대로 올라갔다. 뭐 그 정도 표현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개심대 다시 올라. 중향성. 자, 여기서 듀향성 이렇게 나왔는데 요 성은 성성자예요. 근데 실제로 성은 아니고요. 어떤 바위들이 겹겹이 쌓여있는 어떤 그런 절벽 같은 거, 뭐 그런 것들, 지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중향성 바라보며. 자, 요때 하나 또 조심해야 될 거는, 중향성은, 이제 요거는 여정이 아닙니다. 요거는 실제로 간 데가 아니라, 자, 개심대에서 바라본 거죠. 중향성 쪽을 바라봤습니다. 바라보며. 12,000봉. 자, 이 12,000봉은 금강산의 산봉우리죠. 자,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르는데, 자, 노래 중에서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요런 노래가 있네요. 자, 12,000봉. 금강산의 산봉우리가 그렇게 많대요. 12,000봉은 금강산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요것도 일종의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하는 대유법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12,000봉을 넉넉히, 자, 하나하나 똑똑히 분명히 헤어하니, 헤아려 보니, 세어 보니. 봉우리마다 맺혀 있고 그 봉우리 끝에 서린 기운. 자, 그러니까 그 12,000개의 봉우리마다 하나하나 기운, 맑고 깨끗한 그 기운이 하나하나 맺혀 있다는 얘기죠. 봉우리마다 맺혀 있고 끝마다 서린 기운, 서려 있는 기운. 말거든 듀티마나, 디었거든 말띠마나. 요 표현 우리 앞에서 비슷한 표현이 있었어요. 자, 그게 어디였죠? 예, 진월대에서 이제 산봉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날거든 띠디마나, 섰거든 솥띠마나, 뭐 이런 표현이 있었죠? 자, 이것도 말거든 듀티마나, 좋거든 말띠마나 표현 비슷하잖아요. 자, 요거 다 뭐라 그랬죠? 송순의 면왕정가에서 영향을 받은 문체라고 했잖아요. 면왕정가에 어떤 표현이 나온다 그랬죠? 넓거든 기노라, 푸르거든 희지마나, 뭐 이런 표현이 있었다 그랬죠? 자, 거기에서 영향을 받은 그런 문체입니다. 자, 대꾸법 썼고요. 자, 그러니까 봉우리에 맺혀 있는 기운이 맑고도, 여기서 듀티는 깨끗하다. 맑고도 깨끗하고 또 깨끗하고도 맑다. 뭐 그런 표현입니다. 자, 42. 저 기운. 자, 여기서 말하는 저 기운은요, 이 봉우리에 맺혀 있는 맑고 깨끗한 그 기운을 얘기하겠죠. 저 기운을 흩어내요. 자,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봉우리의 끝에 있는, 모여있는 그 기운들을 모아 훑어내요. 인걸은 나라에 필요한 인재. 그 인걸을 만들고자. 자, 고자는 뭐뭐 하고 싶다. 뭐 소망이에요, 소망. 이 고자가 나온 게 또 어디에서 나오냐면 사설시조. 창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내고자 할 때 고자. 창을 내고 싶다. 창을 만들고 싶다. 뭐 이렇게 표현한 분이 있었죠. 이제 고자는 뭐뭐 하고 싶다. 이제 소망. 인걸, 나라에 필요한 인재를 만들고 싶다. 그렇다면 이거는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하고 관련이 되니까 우국지정. 요거하고 또 관련되는 그런 시행이 되겠네요. 42번입니다. 42번 우국지정. 형용도 그지였고, 형용은 그 모습이죠. 산봉우리의 모습들. 그 형용도 끝이었고 하나하나 다 달라. 그 12,000개의 봉우리가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끝이 없어요. 태세, 그러니까 산과 산이 이어진, 봉우리와 봉우리 이어진 그 모습이 많기도 많다. 하도알샤는 많기도 많다. 천지, 이 세상이 삼기다. 이 삼기다라는 단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삼기다 꼭 알아두세요. 삼기다는 만들다, 생기다, 태어나다, 뭐 요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조물주가 이 세상을 만들 때 자연이 되었마는, 저절로 되었지만,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저절로 되었지만은 이제 와서, 내가 이젠 금강산에 와서 실제로 보게 되니
유정도 유정할시야. 유자가 있을 유, 정자가 뜻정자인데요. 자, 뜻이 담겨 있다. 자, 누구의 뜻? 어떤 천지만물을 만든 조물주의 뜻이 하나하나 다 담겨 있는 것 같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46. 비로봉. 자, 비로봉은 금강산의 제일 높은 봉우리예요. 그 비로봉, 상상도 제일 꼭대기죠. 그 비로봉의 제일 꼭대기에 올라본 사람이 그 누구인가? 동산 태산이 어디가 높단 말인가? 자, 여기서 갑자기 동산 태산이 나오는데 사실 동산 태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산은 아니고요. 중국의 산입니다. 자, 갑자기 중국의 산이 왜 나왔냐? 자, 공자 얘기를 꺼내려고 하는 겁니다. 공자가요, 이 노나라 사람인데 노나라에 동산이 있나 봐요. 그 동산에 올라가서 노나라가 참 적구나 라고 얘기했대요. 그리고 또 태산은 이제 노나라하고 제나라 경계에 있는 그 산인데요. 그 태산에 올라가서 천하가 좁다. 자, 여기서 좁다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사상, 뜻을 펼치기에는 적게 느껴진다. 다시 말해서 공자의 어떤 호연지기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호연지기라는 게 뭐냐면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한 원대한 기운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공자 얘기를 꺼내려고 하는 겁니다. 동산, 태산이 어디가 높단 말인가? 노나라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자, 공자는 노나라가 좁다, 동산에 올라가서 노나라가 적다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노나라가 적어? 노나라 굉장히 넓은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공자의 어떤 그 경지에 도달할 수 없다는 얘기죠. 공자의 생각을 따라가기가 힘들다. 아니, 노나라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는데 넓거나 넓은 천하를 어찌하여 적다라고 말했는가? 라면서 공자의 높은 경지에 대해서 흠모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감탄사 많이 나오죠. 감탄사. 저 지위는 공자의 높은 정신적 경지, 그 지위를 의하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단 말인가? 오르디 못하거니 내려감이 고이할까? 자, 고이하다는 것은 이상하냐? 내려가는 게 이상하냐? 난 내려가겠다. 다시 말해서 비로봉을 바라보면서 공자의 높은 정신적 경지 생각하고요. 비로봉까지 올라가지는 못하니까 지금 내려가겠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비로봉이 너무 높아서 지금 하산하겠다. 밑으로 내려가겠다. 그런 뜻도 있고요. 공자의 높은 정신적 경지는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51번이에요. 자, 그래서 38행부터 51행까지 계심대에서 바라본 어떤 그 금강산의 산봉우리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어떤 공자에 대한 어떤 생각도, 자기의 어떤 생각도 떠올리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죠. 51행까지입니다. 자, 52행. 원통골 가는 길로. 여기서 가는 길은요, 이제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원통골 그 사이 좁은 길로, 아무래도 골이니까 골짜기죠. 원통골 좁은 길로 사자봉 쪽을, 자, 사자봉을 향해서 가니, 사자봉을 찾아가니, 그 앞에 너러바위는 넓고 평평한 바위. 그 넓고 평평한 바위가 활용쇠 되어시라. 활용쇠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활용소예요. 활용소. 그 다음에 짝대기 이가 이렇게 붙었는데 이거는 이제 주격주사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활용소가 되었구나. 자, 활용소는 이게 소로 끝나는 것은 연못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그러니까 물이 고인 거죠. 자, 계곡물이 흘러내려가지고 넓고 평평한 곳에 물이 고이고 그게 흘러내려가는 거죠. 그 활용소가 되었구나. 그 앞에 넓고 평평한 바위가 활용소가 되었구나. 천년 노룡이, 자, 천년 묵은 늙은 용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활용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계곡물이죠. 그 계곡물을 천년, 굽이굽이 이제 흘러가는 그 계곡물을 천년 노룡이라고 표현했어요. 천년 노룡이 굽이굽이 서려 있어. 주야, 밤낮으로 흘러내려,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흘러내려. 창해, 넓은 바다, 여기서 바다는 이제 동해바다 쪽으로 빠져나가겠죠. 넓은 바다, 동해바다까지 이어지니. 풍운을 언제 얻어? 자, 풍운은 바람과 이젠 구름이죠. 바람과 구름을 언제 얻어? 자, 옛날 사람들은요, 자, 용이 이제 바람과 구름을 부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비를 내리고, 자, 비는 농경사회에서 굉장히 필요한 어떤 그런 요소죠. 그래서 이제 3일은 3일 동안 내리는 비인데, 이제 농사에 풍족한 비.
자, 바람과 구름을 언제 얻어 이 농사의 풍족한 비를 내리려는가? 여기서 니은다 한 번 더 나왔는데 이 니은다 뭐라 그랬죠? 앞에서 나왔었는데 주어가 2인칭일 때 사용하는 의문형 종결어미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해석을 이렇게만 끝내면 조금 부족하고요.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 천년 노령을 뭐로도 볼 수 있냐면 시적 화자를 지칭하는 그런 표현, 비유하는 그런 표현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풍운을 얻는다는 얘기는 이젠 선정을 펼칠 기회, 그 선정을 펼칠 기회를 얻어서 3.15는 선정, 착한 정치, 그 선정을 펼치겠다는 어떤 그런 어떤 포부를 드러내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풍운을 언제 얻어 3.15를 내리려는가? 음에는 이게 그늘음자거든요. 요 애자는 벼랑, 그러니까 그늘진 벼랑, 그늘진 벼랑에 이온은 이제 시든 풀을, 그늘진 벼랑의 시든 풀을 다 살려내려무나 라고 얘기했는데, 자, 요것도 해석을 그늘진 벼랑의 시든 풀을 굶주리고 헐벗은 백성들을, 그러니까 내가 이젠 선정을 펼칠 기회를 얻어서 굶주리고 헐벗은 백성들을 다 살려내겠다. 다시 말해서 선정에 대한 포부. 자, 우리 앞부분에서 서사 부분이었죠? 선정에 대한 포부가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회양 나온 부분이 있었잖아요. 회양 내 이름이 마침 같다. 중국에 있는 회양과 같다. 자, 그래서 급장유의 풍채를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급장유만큼의 어떤 그런 착한 정치를 펼치겠다 라고 한 부분, 그 부분이 선정에 대한 포부였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선정에 대한 포부가 나오고 있지요. 자, 그래서 52행부터 57행까지는요. 자, 활용소에서의 어떤 감회를 드러내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